안녕하세요, 루멘입니다. 오늘은 농협중앙회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목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를 하는 이유는요, 농촌과 관련된 자소서 항목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자소서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19 영향으로 우리 농촌과 농업의 모습이 어떻게 지금 변화했고, 포스트 코로나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농업과 농촌이 경쟁력 있게 살아남아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내가 지원하는 기업과 연관해서 작성하는 자소서 항목입니다. 그래서 농업 농촌에 대한 영향, 농업 농촌 경쟁력 제고 방안 추가로 갖춰야 되는 역량 지원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은 꼭 농협중앙회가 아니더라도 농업과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에 같이 공유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시장보다 온라인 시장의 급성장이 눈에 띄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외식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재확산이 돼서 단체 급식 제공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지면 또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 급식 수요도 축소되고 농촌 방문에도 어렵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죠. 앞으로 이 농업의 발전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의 한 명으로서 어떤 모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소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역 농협도 있고요, 유통 관련된 쪽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잘 정리를 해두신다고 하면은 나중에 다른 기업의 자소서 쓰실 때에도 도움이 분명 되실 겁니다. 그럼 같이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실제 예시를 좀 작성해 볼게요. 참고로 이 항목은 실무자가 쓰신 내용을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 예시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어땠는지에 대한 부분부터 알고 있다, 이렇게 가볼게요. 자, 40년 전만 해도 농촌의 모습은 기계화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농장 내 유휴 공간 증가로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농촌에서 휴가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며 장기 숙박을 통한 휴가 이외에 일일 관광으로 농촌 관광과 함께 지역 특산품이나 전통 요리 그리고 전통 체험 등의 다양한 즐길거리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과거의 농촌의 흐름을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부분으로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독일 농촌 관광과 지원 정책을 볼 수 있으며 세대의 재생산 등 농촌 개발 전체의 정책 효과에 대한 투자가 선진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농업 정책과 더불어 2019년부터 시작된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2020년에도 지속되었으며 공동 농업 정책 개혁한 데에 대한 협상이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래까지 현재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2019년 10월 18일부터 유럽연합에서 수입하는 48억 원 달러의 농식품에 추가 25% 관세 부과를 시작으로 추가로 다른 농식품으로 확대를 늘려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식품 표시제를 통하여 온라인을 통한 식품 정보 제공에 공을 들이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료와 영양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함으로써 열량을 통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승인된 상황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에서 발표한 코로나 이후 유망 수출 시장 보고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우스라는 키워드와 함께 건강관리, 온라인 언택트 및 스마트 인프라, 홈코노미 증가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의 정황을 쭉 알아보았기 때문에 이제 입사 후에 할 내용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이후 구체적으로 두 가지 방안에 대한 연구 성찰을 통하여 농업인의 보탬이 되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국제무역 통상과 한국 무역 추세에 발맞춰서 농산물 도매 유통 온라인 거래를 확대하여 상품을 전개 문제점이 될 수 있는 고령층의 온라인 이용 취약 부분을 지역기관 협력을 통하여 기관과 농민과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하겠습니다. 자소서 항목이 지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당장 해외 진출, 융자 사업 지금 두 번째 가고 있습니다. 조건보다는 실질적인 농민의 지역 보험료 고려 혜택 및 국민 연금에 대한 보편적 인식 확대를 통하여 국민연금 복지 혜택과 동시에 농어민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 보조 혜택 사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써보았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이 될 거고요. 그 위에는 현재 농어촌에 대한 영향과 농업 농촌 경쟁력 제고 방안과 그리고 추가로 어떤 부분을 좀 해야 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결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참고로 배경 상황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 연구원님이 얘기하셨던 요 내용도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어촌 공사에서 지금 볼 수 있는 포스팅인데요. 요거를 좀 가져왔습니다. 여기 서홍석 연구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신 내용인데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 농업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농업 상황은 우리나라는 어떤지, 해외에 비해서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의 농업은 어떤 추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여기 있는 부분들 다 이렇게 쭉쭉 보시고요. 정지했다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감소,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농가가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는 곳이 어디인지 이 화훼농가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노동 공백을 또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농가는 어떤 부분에서 달라질지, 식량 안보 해결을 위해서 우리나라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쭉 이 연구원님의 이야기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요. 20년의 시나리오까지 이렇게 쭉 참고하셔서 이 항목에 대해서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